안녕하세요. 사고치다입니다. 오늘은요, 고사성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 공부법 시작합니다. 자, 그럼 고사성어부터 먼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사성어는요, 옛날의 이야기와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관용구고요. 그 내용들에서는 사람들의 상황, 감정, 심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자성어, 사자성어라 불리는 이 뜻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옛 이야기, 고사성어가 중국, 우리나라 예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옛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성어라 불리고요. 사자성어는 대부분의 한자성어, 고사성어들이 네 글자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두 글자, 여섯 글자, 글자 수는 다양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위에는 빨간색이고요. 관용구는 무엇일까요? 한다면 영어에서 말하는 수거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 수거를 외워야 되는 이유? 걔네가 쓰니까. 걔네가 쓰는 이유? 옛날부터 써왔으니까처럼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널리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거고요. 한 묶음의 단어나 표현처럼 되어 있는 것을 바로 관용구라 불립니다. 옛날부터 썼던 사람,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 고사성어, 한자성어, 사자성어, 우리 일상에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고사성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상 대화에서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뜻을 모르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교과서에 개념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사성어는 좌뇌 우뇌를 정말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좋은 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 뇌 개발을 함께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스토리로 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의 단어로 혹은 두 글자에 한자 두 개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상생활 공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신문 기사인데요. 역시 강남 맹모 삼촌의 종착지. 맹모 삼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참 계륵 같은 존재란 말이지. 아까 말씀드린 두 글자고요. 닭의 가슴 이런 이야기인데 있으나 없으나 내 거지만 남주기도 아깝고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한자 말고도요, 서양에서도 당연히 옛날 사람들이 써왔던 얘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보이콧이라는 건데, 아일랜드에서 옛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보이콧이라는 사장이 돈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서 아니 너 왜 돈 안 주냐 했더니 토닥다보지 않고 그냥 간다. 나중에는 죽었지만 토닥다보지 않고 그냥 가더라. 사람 쫓아가서 얘기하더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줘서 사람들이 화가 나고 농성해서 쫓아가고 이런 비슷한 것들을 그 사장의 이름을 빌려서 보이콧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 교과서 개념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콧, 계륵, 맹모 삼촌처럼 속어야 고사성어니까 하시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단어, 개념어들도 지금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대화가,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도 당연히 알겠지, 우리 쓰는 건데 하시겠지만 실제로 지도가 무엇인지, 등고선이 무엇인지, 수면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개념어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5세, 6세가 되면요, 질문이 정말 많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도에서는 땅의 높낮이를 등고선과 색깔로 나타낸다. 색깔 알고, 높낮이, 높이낮이 알고, 등고선은 뭐지? 엄마 등고선이 뭐야?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니까 꼭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사진처럼 그냥 잠 재우는 방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좌뇌 우뇌를 활용하기 정말 좋은 도구, 툴이 바로 고사성어입니다. 자, 각주국음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 좀 드리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구하러 와야겠다 하는데 그 떨어뜨린 표시를 하는데 그거를 배 위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로 딱 한 번만 떠올려 놓으시면 아 그래 배 위에서 칼 떨어뜨렸는데 표시한 거구나 뭐 이런 뜻이고요. 아이고 배는 흘러가는데 멍청한 놈 뭐 이런 생각만 한번 해주시면 다시 잔해로 와서 뜻은 판단력이 둔하고 융통성이 없고 세상 일에 어둡고 어리석다는 뜻이 됩니다. 좌뇌, 우뇌, 좌뇌 이런 식으로 가장 좌우뇌를 개발하기 좋은 툴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라고 제가 끝내는데 앞으로 고사성어 시간에는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요 그날 주제인 고사성어를 넣을 거고요. 첫 번째 키워드, 중국, 삼국지, 한국 뭐 이렇게 나중에 좀 따로 모아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용되는 한자 이야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자끼리 모아놓은 실제로 직역이라고 하는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직역에 대한 한자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좀 재미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 이야기를 알아야지만 의미상 어떤 뜻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연결을 시켜볼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 고사성어에 대한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글자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좌뇌와 우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사성어와 마인드맵 이 두 가지 툴을 모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 공부법이고요. 그 큰 이야기와 내용을 단 몇 자로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고사성어입니다. 재미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뇌에서 그리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딱 부탁드리겠습니다.